이쪽 아가씨는 뭘 보고 계시나요? 쉿, 조용히. 왜 그러시죠? 제가 누군지 알아보신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괜히 긴장했네요. 제 소개를 하죠. 전 서두르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디저트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 다르질링 떨진 않나요? 승무원이 물을 채워주는 빈도는 괜찮으신가요? 요즘은 어디에나 기회와 돈벌이가 있는 시대니까요. 사장이 직접 영업하는 게 이상할 일인가요? 긴장 푸시죠. 전 그저 이 크루즈의 최대 투자자로서 재밌는 놀거리를 추천하려는 것뿐이니까요. 오늘 밤 1등실에 만찬회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럼 말이 쉽겠네요. 만찬회에 꼭 커플로 참가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례가 됐나요? 이미 파트너가 있으시다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나 보네요. 가슴 아픈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네요. 모든 초청을 거절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바람에
수많은 아리따운 귀부인과 숙녀분의 미움을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시선을 보내오는 거고요. 어, 잠깐만요. 무도회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스트 햄프턴의 명문가 아가씨로 아버지는 부유한 사업가시고 어머니는 현지 귀족과 관련된 분이시죠. 이제 갓 사교계에 발을 들였고 이렇게 크루즈에 오른 건 고모님 댁에 잠시 머물면서 곧 있을 데뷔탕트 무도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냥 아무 아가씨나 붙잡고 놀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지 않았겠죠?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실 것 같네요. 어떻게 증명해 보이지? 애초에 가망이 없는 건가? 이 정도 일로 사람을 부르다뇨. 그리고 방금은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뿐이에요. 절 경계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불쾌하기도 하실 테고요. 그렇다면 조금 이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아가씨나 붙잡고 놀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지 않았겠죠? 안에 계시나요? 아, 이쪽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당신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서요. 더는 못 버텨요. 힘들다고요. 아, 문이 드디어 열렸네요. 잠깐 이것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이 숄도요. 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죠. 시간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걸로 설득할 수밖에요. 아름답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이 입은 모습은 생각조차 안 들 정도예요. 아름다운 아가씨, 제가 들어왔나요? 여긴 복도와 객실의 경계선이니 전 선을 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제가 규칙을 어기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안 될 것도 없죠. 역시 말이 통할 줄 알았어요. 드레스는 저기 탁자에 올려두면 되나요? 크루즈에서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다른 하나는 확실히 알 것 같네요.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자신의 비밀을 대담하게 밝힌다는 건 보통 둘 중 하나거든요. 일단 하나는 연극성 인격 장애가 있는 미치광이로 자신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잠재적인 공범에게 3등실로 같이 가자며 초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귀여운 아가씨는 어느 쪽이실까요? 그럼요. 한 번도 안 해본 놀이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그러니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이쪽이에요. 도망칠 생각은 없어요. 파트너를 두고 갑자기 사라지는 건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죠. 어이, 거기! 너무 허풍 떨지 말지? 다들 배팅했다고? 알아, 안다고. 내가 이겨주면 딴 돈에서 3분의 1은 내 거야. 어디 보자. 조를 주고 왕을 먹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폰을 주고 최대한 빨리 다른 말들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는 이른바 마샬 어택이에요. 최초로 이 전술을 생각해낸 선수는 게임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전 거기서 영감을 얻었죠. 자주 둬서 실력이 생긴 것뿐이에요. 1등실은 슬플 정도로 할 게 없어서 체스로 시간을 때울 때가 많거든요. 오늘 밤도 똑같겠네요. 지겨워라. 룸이요? 룸을 예약했다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아, 정말 가기 싫네요. 당신과 함께 스테이지에 있고 싶은데 말이죠. 같이 가시겠다고요? 말처럼 간단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오늘 오는 사람들은 내부자들이라 하나하나 조심해야 해요. 가셨다가 뭔가 듣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저희의 비밀이 언제든지 당신에게 노출될 수 있으니 당신도 저희한테 비밀을 하나 알려주셔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체스처럼 사교도 기브 앤 테이크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과거를 안주 삼고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욕망을 술로 삼는달까요? 저와 함께하고 싶다면 성의를 좀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려야겠네요. 맞춰보세요. 제가 3등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즐기는 걸까요? 그건 제가 원래 이곳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듣기로는요? 어릴 때부터 기숙학교에 들어간 도련님이라고요? 어렸을 땐 그랬죠. 하지만 대공황 때문에 집안이 파산하면서 가족들과 머나먼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같은 아가씨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경지에 처하면 생존 욕구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길가에서 신문 파는 아이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아, 신문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죠. 꽃이라든지 성냥, 치마 따위요. 합법적으로 돈을 벌면서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했어요. 당신도 저한테서 물건을 샀을 수도 있겠네요. 친구의 도움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집념이 있었겠죠. 언젠가 나도 이 화려하고 위험한 세계에서 자리를 잡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무력에 사로잡힌 방탕한 사람이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저 자유뿐이에요. 절 잡고 이쪽으로 오세요. 손은 절대 놓지 마시고요. 여기서 기다리죠. 그럼 이제 당신의 비밀을 들어볼까요? 꽤 궁금하거든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본능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본능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방에 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룸 이야기가 나오질 않나. 아, 알겠네요. 일단 귀족 가문의 아가씨가 맞긴 한가요? 설마 목적을 갖고 접근한 사기꾼은... 아파라. 같이 춤이나 출까 했는데 이거 참 아쉽네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귀족 아가씨가 지어선 안 되는 표정인걸요? 걱정 말아요. 당신을 잡으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저 당신을 데리고 이 크루즈를 떠나려는 것뿐이에요. 설마 지금 위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진짜 보석은 그런 빛깔을 내지 않아요. 드레스도 조잡한 모조품이고 리젠트가의 재봉서가 보면 아주 까무러치겠어요. 진정해요. 뭐라고 반박하려는지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을 하면 사람을 부를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방에 들어가서 짐과 신분증을 검사하겠죠. 내게 할래요? 과연 그 얄팍한 잔재주로 제 부하들을 속일 수 있을지 보자고요. 그 전에 제가 그랬죠. 전 당신을 잡고 싶은 게 아니라고. 1등실을 떠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줄게요. 인맥을 넓히든 정보를 캐내든 룸에서 뭘 할 생각이었던지 간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당신에게 룸에 잠입하라 명령한 자예요. 맞춰볼까요?
일단 정성껏 당신을 아가씨로 꾸며놓고 막상 임무가 시작되고 나니 아예 손을 뗐을 거예요. 당신을 허탕치게 하려고 사람을 시켜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참, 그리고 제 추측이 맞다면 크루즈에서 아무런 수확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절 타깃으로 정했겠죠. 안 그런가요? 이런 가능성은 어떤가요? 당신이 임무를 완수하든 말든 그자한테 중요한 건 당신을 얌전히 이 크루즈에 태우는 거예요. 일단 당신을 속여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방해될 만한 요소를 추가해 정작 중요한 일에는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계획에 허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 정도는 사람을 써서 막을 수 있어요. 부활을 시킨다거나 본인이 직접 룸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겠죠. 당신을 귀족으로 포장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룸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일 테고요. 이유요? 그야 우리가 똑같은 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말할게요. 제 생각이 맞다면 이번에 당신에게 임무를 준 사람이 바로 오늘 밤에 제 타깃일 거예요. 저도 당신처럼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손님을 접대하러 룸에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누군가를 잡으러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 계획은 당신처럼 이번 일과 무관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거예요. 그래서 무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든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야 했어요. 무도회 파트너 같은 뻔한 핑계를 대서라도 말이죠. 그 증거란 게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의 윗선은 직원을 위장시켜서 곳곳에 잠입한 뒤 임무를 수행하게 하죠. 공교롭게도 제 타깃 역시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소동은 오늘 밤에 반드시 끝나야 해요. 제가 그 사람을 설득하든 항구 경찰에 넘기든 그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이 크루즈에 있는 한 당신이 그 룸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아쉽게도 그런 셈이죠. 일단 저쪽으로 가죠. 따라와요. 지금 이게 무슨... 뭘 본 거죠?
귀찮게 됐네. 그럼 보수는요? 당신이 무료로 봉사할 타입은 아닌 것 같아서요. 더는 엮이지 말자고요. 우리 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면 잘 지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저처럼 통제받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조건으로 내건 거죠. 그러니까 롬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데려갈게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니 다들 체력이 부럽군요. 오늘 밤은 쉴 생각들이 없으신가요? 이 판이 끝나면 가봐야죠. 그럼 먼저 실례하지요. 유신우 씨 그리고 시온 씨 두 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유신우 씨 몇 달 전에 거액을 투자해 주셨죠. 그런 결례를 범할 순 없죠.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곧 돌아오도록 하죠. 멈추지 말고 가서 문을 여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제가 당신을 신경 써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요.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한밤중까지 당당하게 앉아있더니 네가 더 조심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시온. 밖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다들 진정하세요. 개인적인 문제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픈 것뿐이니까요. 아니, 친구가 아니라 가짜라고 불러야 하나?
유신우 씨,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같이 협력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요. 시온 씨가 가짜라는 겁니까? 사리사욕에 정신 팔린 사람이라면 물건은 물론이고 신분까지 위조할 수 있죠. 안 그런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진짜 시온이 아니라 신분을 위조한 사기꾼입니다. 말도 안 돼. 다들 제가 가문을 다시 일으킨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안에 병구가 생겨서 신대륙으로 이주했었죠. 몇 년 전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가문의 명성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행운의 여신 덕에 어릴 적 친구였던 시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죠.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절 한눈에 알아본 데다가 함께 사업을 하자며 제안하더군요. 이야기가 너무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나요? 제가 돌아온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옛 지인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다? 물론 정말 우정을 소중히 여겨 제가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걸 도우려 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됩니다. 에리스 사무소. 익숙하겠지? 시온. 내 이름으로 된 회사인데 그건 왜 묻지? 이번에 뒷조사를 해보니 신은 귀족을 포함해 여러 귀족들과 암암리에 거래를 트고 있었습니다. 주로 상업 정보를 팔고 있었죠. 만약 유씨 가문 둘째 아들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라는 명목이 없었다면 다들 너 같은 건 쳐다도 안 봤겠지?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친구랑 이야기가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사무소는 내가 관리한 게 맞지만 비정상적인 수입이 있을 리가 있나? 여러분께서 사무소 직원들을 조사해보면 아실 겁니다. 프런트 직원부터 비서까지 다들 제대로 된 직업이 있다는 것을요. 제대로 된 직업?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해? 넌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걷어서 가짜 신분을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어.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렸지. 어차피 다들 불법 체류자들이니까. 전국을 찔러버렸나? 사고로 목숨을 잃어도 기록 하나 남지 않았어. 뭐라고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누가 말 섞어도 된다고 했지? 말을 섞다니. 말은 저쪽에서 먼저 건 거 아닌가? 그렇구나.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유신우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한 건가? 널 꿰일 때
이 중에 타깃이 누군지 정확히 말을 안 해줬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놀랐겠지. 안 그래? 말귀를 못 알아먹나? 말 걸지 말라고. 이 녀석이 하는 짓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린 사업 파트너인 만큼 서로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설마 유신우가 진짜 내 사무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조사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정말 캥기는 게 없다면 왜 너한테 모든 걸 밝히지 않았을까? 내 친구 시오는 신분을 위조한 사기꾼이다. 당신을 고용한 게 바로 저 사람이다! 얼른 주워요. 어서요. 주워라니까! 유신우가 과연 널 순순히 보내줄지 시험해보자고! 한마디만 더 해봐. 저 말은 듣지 말아요. 곧 제 사람들이 올 거니까 얼른 총 이리 줘요. 금방 다 끝날 거예요. 걱정 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귀족 아가씨가 지어서는 안 되는 표정인걸요? 걱정 말아요. 당신을 잡으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저 당신을 데리고 이 크루즈를 떠나려는 것뿐이에요. 더는 엮이지 말자고요. 멈추지 말고 가서 문을 여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제가 당신을 신경 써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요. 전 약해 빠졌구나, 유신호. 갓 걸음만 왔던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말이야. 고작 몇 시간짜리 동맹이 얼마나 끈끈하겠어. 저 녀석은 결국 나한테. 그래서 유신호를 따르면 네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긴 하네요. 이거면 된 거예요. 승무원을 누가 불렀죠? 아무래도 저 같은데요. 아까 화이트 케이크를 주문하고 너무 늦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지 않아? 여기서 진짜 신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바로 너 말이야, 유신호. 깜짝 놀랐지? 네가 빼앗은 권총도 가짜야.
경계를 늦추게 하려고 만든 모조품이지. 너 이 자식. 조용. 요즘 날 의심하는 건 알고 있었어. 뒷조사를 하질 않나, 같이 하는 사업을 줄이질 않나. 몰래 무슨 해운 회사에 투자나 하고. 너도 그렇고 이 크루즈도 거슬린 지 오래라고. 그리고 말귀를 안 들어먹는 부하놈은 널 크루즈에 태운 건 네가 죽는 꼴이 보고 싶어서 그랬어. 임무를 완수하든 말든 알 바야?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흔적 하나 안 남을 거야. 왜냐면 행운의 여신도 내 편을 들어주시다니. 심지어 일찍 오셨잖아. 이 크루즈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둘 사이를 이간질할 필요는 없겠지? 폭탄이 터질 때까지 시간 좀 끌다가 부하들을 따라 떠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유신우라는 사람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이김에 난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거지. 어이, 어찌 그래? 객실에 있었으면 진작 잿더미가 됐을지도 모르잖아. 좀 더 살아있고 얼마나 좋아, 어? 당연한 말이지만 유신우, 네 유산은 잘 받을게. 그래도 우린 친구니까. 네가 죽고 나면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오늘부터 내가 진짜 시온이 되는 거지. 소리 지르는 건 그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봐요. 가짜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봐요. 겨우 얼마나 지났다고 자기가 한 말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길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면서요. 아니에요? 안 듣고 싶어 해도 말해야겠어요.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주위 소리를 들어봐요. 한 번만 들어보면 폭발음이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제 시온과 패거리들이 철수한 방향을 떠올려봐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바깥 상황이 궁금하다면 먼저 이곳을 빠져나가야겠죠? 아무리 교활한 사기꾼이라도 빈틈이 있을 거예요. 이상한 낌새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걸지도 몰라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둘이 힘을 합친다면요? 제가 그랬죠? 우린 닮았다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걸 모두 이용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 같이 다시 모험해보지 않을래요? 지금까지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힘을 합쳤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요. 이번에는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쉽게 벗어나지 못할 거란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그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는 아픈 경험도 있겠지만 당신이 모두 떨쳐낼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같이 짊어질게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라면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치마가... 조심해요. 주위를 살피다가 바로 밀어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 손을 풀어줄 차례인가요? 우리 일단 빠져나가고 얘기하는 거 어때요? 여긴 너무 위험해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일단 만약 제가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절 이곳에 버리고 떠날 건가요? 괜찮아요. 충분히 노력했어요. 고마워요. 일어났어요. 작은 도련님, 얼른. 다행이다.
일단은 괜찮아 보여. 시온, 잠깐 자리 좀 비켜줘. 쉿, 괜찮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시온이 아니에요. 시온이라는 사람은 진짜 있어요. 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고 지금은 절 도와주고 있죠. 네, 당신이 처음 만났던 가짜 시온이 이 신분을 사칭한 거예요. 제가 막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칭 시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온과 연락이 끊겼을 때가 어릴 적이라 그 점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람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그땐 그냥 빨리 가문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에 모르는 척하고 저도 그 사람도 서로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방법을 떠올려서 진짜 시온을 찾아냈고 협의 끝에 시온은 일단 신분을 숨기고 몰래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가짜 시온이 크루즈 여행을 빌미로 절 제거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음모를 역이용해 반격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크루즈에 오르고 나니 계획에 없던 상황이 생겼죠. 바로 당신이에요. 시온의 목표는 애초에 저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소 사람도 크루즈에 태웠길래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려고 당신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확신이 섰어요. 시온이 우릴 같이 제거하려 한다는 확신이요. 주요 타깃인 절 없애면서 겸사겸사 당신도 처리할 생각이었던 거죠. 다만 뜻밖에도 당신은 제 곁에 남아서 시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을 선택했어요. 저기 봐요. 아직 안 가라앉았죠? 당신이 들었던 소리는 사실 제 쪽 사람들이 설치한 가짜 폭탄이었어요. 12시가 지났는데 우리가 룸을 나와서 사람들과 합류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가짜 폭탄을 폭발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럼 시온은 폭탄이 폭발한 줄 알고 떠날 테고요. 그게 배를 손상시키는 폭탄도 아니라 우린 그냥 지원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첫 번째로 울린 가짜 폭탄 소리를 그쪽에서 눈치채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음으로 놈들의 발목을 잡기엔 충분했을 거예요. 사기꾼은 속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놈들은 폭탄 소리가 진짜였는지 확인하느라 우리가 탈출할 시간을 준 거예요. 행운의 여신이 일찍 오셨다고 가짜 시온이 했단 말 기억해요? 그런 행운이 따를 리가요. 그저 제가 준비한 폭탄이 진짜 폭탄보다 먼저 터지면서 녀석이 속임수에 놀아난 것뿐이죠. 그럴 리 없어요. 사람을 시켜서 해경 쪽에 정보를 보내놨어요. 그 사기꾼이 어떻게 빠져나갔다고 해도 조만간 잡힐 거예요. 여기서 목숨을 잃던지 도주범이 되던지 아무튼 당신을 다시 통제하려 들 순 없을 거예요. 다 끝났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왜 그래요? 울지 말아요.
지금 쓰는 이름을 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놓고 봤을 때 그 이름이 싫은가요? 지원하신 사무소 비서직의 면접 시간은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쇼디치가 10번지입니다.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한 말이 묻혔을 거예요. 아, 미안해요. 어? 갈 곳이 없나요? 정말 갈 곳이 없다면 저한테 오는 건 어때요? 살아가요. 어떻게든 살고 싶다면. 제가 준 이름으로 절 만나러 와요. 저야말로 당신을 제일 먼저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짜 시온이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던 거예요. 크루즈에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각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함께하자고 당신을 설득하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게다가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었고요. 그 사무소는 제가 세운 곳이에요. 원래는 무역회사였죠. 전 당신이 그곳에 잠시 가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짜 시온이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핑계로 사무소를 인수해 정보 거래를 시작했죠. 그때 전 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었고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악을 징벌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줄 날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보내줘야 할 때가 됐네요. 모든 일이 끝나면 더는 엮이지 않게 보내달라면서요. 또 약속을 어겼다간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기꾼이 되는 거겠죠? 특별히 작은 배를 준비해놨어요. 곧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항구로 데려다 줄 거예요. 도착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다들 최대한 도와줄 텐데 그럼 앞으로 합법적인 시민으로 살 수 있어요. 이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전 먼저 조종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일이 산더미군요. 급한 일이 생기면 절 불러주세요. 아가씨? 아, 멍하니 계시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요. 아직 작은 도련님에 대해 생각 중이신가요? 당사자가 아니라 특별히 쓸모 있을 것 같은 의견을 내기는 어렵네요. 하지만 제가 아는 작은 도련님은
과거의 영향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능숙하시답니다. 아,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나 위장은 항상 허점이 있기 마련이란 뜻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본다면 시온, 기억해두겠어. 뭘 묻고 싶은 거죠? 모르겠어요. 당신을 다시 만난 뒤로 저도 제 자신을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됐어요. 몇 시간 전 룸에서 당신이 유리 파편을 제 목에 갖다 댔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정말 위험한,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에 당신에게 줬던 드레스들이 생각났어요. 그 중에 뱀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장식들이 많이 달린 아름다운 드레스가 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대로 죽으면 그 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영원히 볼 수 없겠지.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죄책감? 연민? 아니면 아마 그런 쪽은 아니겠죠. 만난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이런 말을 꺼내기엔 뭔가 바람둥이 같겠지만 그럴 리가요. 전 그저 그게 어때서요?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살라던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했던 말 취소하기 없기에요. 위에서 보는 경치도 꽤 괜찮죠? 아직 바다밖에 안 보이겠지만 곧 항구에 도착할 거예요. 사실 당신이 그곳에 저와 함께 갔으면 해요. 맞아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신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사심을 버리진 못하겠더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건 더 그렇고요. 인간의 두 가지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있겠지만 하나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처음엔 불쌍한 마음에 당신에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요. 전 당신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번에 몇몇 대학에서 여학생들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괜찮다면 신청해보는 거 어때요? 알겠어요. 진지하게 할게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저에게 오지 않겠냐고 물었었죠. 그땐
고정적으로 머물고 있던 곳이 없어서 그렇게 애매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알아요? 줄곧 그 말을 취소하고 싶었어요. 저와 함께 집에 가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 설령 다른 세상으로 떠나서 신분과 처한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고 해도 언젠가 돌아온다면 늘 제 곁에는 당신이 머물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알려줘요. 이제 저에게 답을 줄 수 있나요? 아, 왔어요? 크루즈는 아직이라 서두를 것 없어요. 여기서 같이 기다리자고요. 아, 이건 몰랐겠네요. 사실 그날 당신이 안 볼 때 바다에 들어가서 다시 주워왔어요. 드디어 타이가 눈에 들어온 건가요? 티가 안 나서 더 나중에 발견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건 제 행운의 타이예요. 처음 이 타이를 한 날 당신을 만났거든요. 오즈랜드호에서 맸을 때가 두 번째였는데 그날 밤 당신을 다시 만났죠. 이 타이가 절 당신에게 데려다 준 걸까요? 앞으로도 당신의 행복과 자유를 지켜줄 수 있게 우릴 축복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냥 지루한 가십 기사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어디 봐요. 흔들다리 효과, 오즈랜드호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유신우, 의문의 여성과 친근한 모습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고로 제가 박학다식한 신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과 서점 데이트를 즐긴다고 보도했네요. 맞아요. 진짜 데이트는 서점 가기 전날 밤이었는데, 그쵸? 아, 롱아일랜드 해변가의 화이트 리조트도 녹빛으로 반짝이는 부두도 제대로 못 즐겼는데 언제 또 놀러 갈 수 있을까요? 요즘 매일같이 복습에만 집중했잖아요. 시험 결과가 그렇게 신경 쓰이나요? 왜냐하면 그건 맞지만 당신에게 부담을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속마음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 넓어요. 가끔은 고양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안전한 곳에 숨어서 쉬고 싶을 정도로요. 지금처럼 그 사람이 당신이길 간절히 바랐던 적이 없어요. 당신이 어떤 신분으로 남든 늘 그 선택을 존중할게요.